네, 지금 시각 8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보니까 소장님, 네. 뭐 장중에 2,410선까지 올라섰는데 막판에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요. 예, 어제 장을 보면서 참 그 어떤 매듭 숫자, 마디 숫자에 뭐가 있는지 말이죠. 네, 2,400이요. 2,400. 거기에 딱 0.14포인트 정도 모질하게 이걸 갖다가 결국 S&P 500 4,000을 열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열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 먼저 코스피가요. 네, 예. 열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6월 중순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차트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그 갭, 네네. 그 갭을 채우는가의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1분기 이 장세에서 지수상으로 봤을 때 키포인트 같은데 어쨌거나 63,800원 그 갭 예. 하단이었는데 그래 뭐 64,000원만 넘어주면은 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예. 편안한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가운데 긴가민가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하단을 떠받쳐주고 있는데 네. 계속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외국인 예. 수급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뭐 뉴욕장에서는 늘 개장초 이렇게 뭐 차익 실현 내지는 하방 배팅이 나오다 보면은 장중에 자꾸 이렇게 쇼커버가 나오던데 그게 이제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중국도 최근에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예. 중국 쪽으로 어쨌거나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자본이 좀 몰려든다.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뭐 기대를 해볼 만한 네.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또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일단은 주요 일정부터 좀 상황을 정리해 보면서 어제장 리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지난 한 2주 대비했을 때 네. 뭐 시장에 일단 큰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산업적 이벤트라든지 저 무게감에 있어가지고 뭐 중요 이벤트들은 없는데요. 그래도 좀 몇 가지 칙할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려보면은 우선 오늘입니다. 1월 17일 이제 실내 마스크를 이제 뭐 착용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할 거냐, 뭐 권고로 이제 바꿀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권고로 이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것만 이제 시장에서는 기다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관련된 섹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일부 이제 테마성 또 순환매처럼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섹터 관점에서 이 일정 체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은 이제 중국의 22년도 4분기 이제 GDP가 발표가 좀 됩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1, 2, 3, 4분기 다 합쳐가지고 한 5.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2.7%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상보다는 안 좋은 어떤 중국 경제 상황들 이건 뭐 익히 다 알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될 것들은 없는데요. 결국 이제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이제 관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 3월 달 정도 되었을 때 중국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같은 걸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략 한 5%대에서 한 6.5 정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4분기 GDP 발표하는 내용들도 한 번씩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7일과 18일 일본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본의 뭐 기준금리 사실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지난달에 한번 시장에 잠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내용들이 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마 이거는 뭐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들이고 이게 또 외국인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이 일정들 한 번씩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4분기 실적의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은행주들이 좀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고영이나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예고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ST팜 이런 기업들이 예상은 안 했었는데 실적이 좀 미리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지금 예상하지 않았는데 실적을 미리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4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다음 날 또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ST팜 주가가 좀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섹터라든지 또는 기업별 실적 발표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리고 또 원래 시장에서 뭐 수급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보셨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좀 진정성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진정성이 뭐 있다 없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월 달 들어서 2거래일 됐을 때가 2180 그때가 저점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1월 달 아마 상단이 한 2450까지는 가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제가 예상하는 그 지수단까지는 얼추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까지는 포지션을 매수로 지금 이어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시기도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상 외국인 들어온 것들이 또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얼추 코스닥 거래소에서만 지금 한 3조 2천억 정도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인데 더 쌓아갈 그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주 좀 더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막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바닥권에서야 뭐 강하게 매수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2180 바닥치고 예. 나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생각보다 잘 버틴다. 뭐 꾸역꾸역 올라간다 이런 꾸역꾸역. 느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확실히 지금 매수의 어떤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제 보니까 또 금융주, 뭐 최근에 또 외국인 기관도 많이 사고 있고 금융주름도 좋고 보니까 웹툰 관련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은행주들이 이렇게 종목들이 한 5% 이상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었나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예. 거의 은행주들은 사실 5% 이상 올라오면 다른 중소형 종목들 상한가 간 거랑 마찬가지로 네네. 많이 올라온 거랑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오나 또 봤는데 결국에는 은행은 지금 뭐 올해 이익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건 다 이미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이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나왔을 때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게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때 배당을 좀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당을 좀 준다 또는 배당을 더 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포지션 구축 차원에서 많이 담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수익률 이런 걸 따져가 그런 걸 제외하고도 배당 수익 때문에도 포지션 구축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많이 오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신한지주처럼 비슷하게 발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일부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좀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제 투자 판단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은행주들을 매수하거나 그럴 시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점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이라면 그냥 보유만 좀 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지금 섣불리 신규 매수 더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 시장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지수 흐름 보시면서 보는 정도로만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은행주 4% 6%대 상승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치도 말씀드려보면 예. 은행주들 한 번 고점에 잘못 섰다가는 거의 5년, 10년 갈 수도 있으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죠. 네네네.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실 분들이라면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매수하시지만 네. 은행주들은 한 번 방향성을 잘못할 경우에는 쉽사리 반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인내심이 요구되는 종목이죠, 네네네 섹터.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역사적으로 봐도 좀 많이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콘텐츠 그리고 뭐 웹툰 관련주, 뭐 게임주 이런 쪽이 또 좋았어요. 맞습니다. 일단 웹툰이 지금 예. 계속 11월, 12월 지금 그 순환매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재료로 치면 일단 이슈는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예.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냥 돌고 도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웹툰 쪽은 자금이 좀 빠져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네. 그냥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좀 끝났다고 보는 네네. 거고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을 경우에 다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이슈 어떤 흐름상 주가의 지수 흐름상 섹터 흐름상 좀 나올 만한 이슈는 약간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관점이라고 보겠고요. 어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온 게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좀 예. 많이 올라왔고 예. 역시나 게임주들은 지금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신작 게임이 좀 나와야 그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그 상반기에 일단 실적 라인업이 좀 꾸준히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신작 게임이 하나씩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공개가 된 에버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이 사실은 그 구글하고 애플 스토어에서 앱마켓 순위에서 좀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어제 특징이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오면서 다른 게임주들 동반해서 올라왔던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예. 네. 대형주 단에서는 그 NC소프트가 그래도 올해 신작 게임 나올 만한 게 있어서 그런지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NC 같은 경우에도 그 영어 약자로 TL이라고 해가지고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하는 콘솔 게임이 하나 나옵니다. 네. 콘솔 게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게임들이 대부분 다 모바일 또는 PC 정도 기반인데요. 이 콘솔 게임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꽤나 크다라고 합니다. 거의 시장 전체 게임 시장에서 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게임 시장이 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쪽 게임이 약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가 올해 그 콘솔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들이 좀 더 주가에는 반영될 거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요. 또 매주 기업 탐방 다녀오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기업 저희 좀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기업은 이제 테이펙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테이펙스 제가 지난 그 12월 말에 직접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재료 또는 유니랩, 뭐 소비재라고 해서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전자재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시장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또는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로 납품하는 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니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그 많이들 사용하시는 랩 같은 거 네네.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소비재 역시 우리가 집집마다 다 있는 뭐 박스 테이프, 뭐 검정색 절연 테이프 이런 것들 예, 만드는 예.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자재료 사업에 있는데요. 2차 전지용 테이프 성장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동사 매출도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동사가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숫자로도 좀 확인되고 있고요. 이 2차 전지용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한 보호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하고 음극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 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중간에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리막도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예. 감아주는 테이프를 바로 2차 전지용 테이프라고 하고요.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중국의 템파워 이런 고객사들이 주요 고객사이고요. 그 국내 고객사별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 SK 온도 100%입니다. 삼성 SDI도 70에서 8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 아니면 독과점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게 2차전적으로 사용될 줄 몰랐던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 기존의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지도 않았었고 예. 원래 하던 업체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해 오면서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독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해외 업체들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미 고객사로 확보를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프랑스의 ACC나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이런 기업들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사 제품이 좋고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탑 티어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쓴다는 것들은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4개 라인 정도를 증설하면서 캐파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0억 정도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했을 때는 연간 한 2,0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정도의 캐파로 지금 늘리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고 이미 다 이거 내용들은 공시가 되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OCA 필름 쪽인데 이거는 스마트폰 쪽의 커버 윈도우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지금 고객사 우리나라 삼성전자 쪽에 전략폰 1개 모델에 들어가는 게 채택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제품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 기대가 스마트폰 됩니다. 위에 이렇게 그렇죠. 필름 그렇죠. 말이 네네, 고구마. 그렇습니다. 고필름 정도 보라고 고필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2,200억, 영업이익은 한 330억 정도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기준 PER이 9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20배, 30배 왔는데 이 기업이 좀 싸니까 한번 네. 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총이 대략 한 2천억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3천억은 안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호 대표님 혹시 차트 보세요? 차트를 잘 안 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져오셨는데 차트가 이렇게 이쁜 것만 가져오십니까? 차트가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예. 주로 제가 차트를 본다고 할 경우에는 약간 네. 바닥에서 옆으로 가거나 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업이 좋아지는 기업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이렇게 휙휙 날라왔던 종목을 갖고 오시면 일단 싶은데 예. 일단 가져오신 거 이렇게 종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매력적인 위치예요. 네네. 네. 충분히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예. 예.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스타벅스 종이 빨대도 만든다니까 저도 스타벅스 가면 사용하는 네네. 거고. 이미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그 종이 빨대라든지 네. 다회용 컵이라고 해서 네. 이제 친환경 네. 트렌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스타벅스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품들 지금 테이펙스가 전체 물량의 한 30%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랩도 몇 년 전부터는 저도 아주 친숙해졌고. 네네. 네. 사용을 이제 많이 하시네요, 네. 집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이쯤에서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뭐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보합권이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좀 쉬어가거나 소폭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나 2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좀 대두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겹치면서 종목별로 좀 급등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듭되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쉬어가려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등 분위기에서 뒤처지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도 키 맞추려 하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대표님 그리고 또 항상 좀 이렇게 지금 시점에 주도주가 뭔가 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으신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쪽 지금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새로운 주도주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주도주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무인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로봇에 대한 ETF 출시와 함께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구글과 테슬라 역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면서 관련주의 등락이 예상이 되면서 휴림 로봇이나 SBB 테크 정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공세 완화와 함께 다음 주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코리아나나 연우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말씀 주셨고 오늘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국내 증시 다음 주 이제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고 시장 추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급하게 주식을 좀 늘리기보다는 상승과 급등 시에는 현금 유동성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일단은 중국의 공세 완화나 춘절 수요 기대감이 시장 하락을 제한하지만 시장 상승도 분명히 2월 FOMC 회의 전까지는 크게 나타날수록 오히려 차익 실현 부담감은 그만큼 커지는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박스권 장세 연속으로 좀 보시고 현재 국내 시장이 7일에서 9일가량 치지 않고 이제 상승을 한 상태이고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단기 과열권으로 인식해서 매수가 크지 않다라면 오히려 이번 주에 약세를 좀 보이거나 뭐 이틀 이상 하락 조정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만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조금씩 이어간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스테이 하시고 조금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2,410선까지 올라섰다가 2,499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02포인트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7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61,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소폭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85,6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7% 하락 예상됩니다. LG화학이 1% 약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63만 1,000원 기록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역시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000원, 카카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 좋았던 금융주 내에서는 오늘 KB금융 호가 흐름 좋습니다. 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1,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호가에서는 오늘장 하락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JB금융지주가 0.7%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9,96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5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예상됩니다. LNF도 0.5%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86,6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어제도 흐름 좋았고요. 오늘 호가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8,700원, 48,900원까지 올라갑니다. HLB는 1.4%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7,500원,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되죠. 셀트리온 제약이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7,700원, 스튜디오 드래곤도 1.7% 상승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은 0.5%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개장까지 이제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시장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시장이 좀 단기에 많이 좀 오른 측면이 있는 만큼 호가에서는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네. 장 열리기 전에 턱없이 높았다가 밀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러니까 오히려 저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야, 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상승하는 게. 예. 그 납득이가 그 친구 맞죠? 옛날 그 건축학 개론에 조정석 씨가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지론이기도 한데 이 시장이란 곳이 늘 납득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지나봐야 그렇죠. 또 알게 예. 되고. 아주 모두를 납득시키는 어떤 시장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죠. 지금 올라가는 것이 납득이 된다. 네. 증시는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또 실제 된다고 한다면은 네. 누가 팔겠습니까? 사는 사람만 있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시장은 늘 그러한데 항상 이렇게 요런 장이 무섭죠. 다 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없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수급은 또 좋고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안 좋았던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빠질 때도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다 왔다 3,000에서. 네네. 야, 2,600이면 진짜 바닥이다. 2,400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2,150 가듯이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따 또 이제 장 열리고 나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개장 전에 우리 또 이재모 대표님 오셨을 때 이 예. 탐방 기업도 살펴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주도주가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혹시 대표님 최근에 그거 다녀오셨던 것 중에 한번 좀 AS 해주실 만한 AS. 종목 있나요? 네, 일단 저도 이제 탐방 다녀온 기업들의 어떤 주가 변동 이런 것들을 네, 체크를 네. 해보고 실적 체크해 보는데요. 지난주일 겁니다. 그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이 장중에 갑자기 이제 급등하면서 10%대 이상 올라갔다가 그럼 또 거래도 많이 터졌던. 네네 다시 네. 또 제자리 예. 돌아왔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그 10월 달에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그래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말에 탐방 갔다 오고 10월 달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가격으로 보시면 뭐 그때 소개시켜드릴 가격대랑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죠.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올해 좀 기대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올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아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도에 실적이 30% 이상 무조건 증가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보안 쪽 솔루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예. 우리 그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지문인식 알고리즘 네, 쓰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한 연말쯤 워낙 그때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냐 그걸 확인했던 것들이고요. 예. 최근에 지금 주가 올라갔었던 것들은 그 은행권에서 생체 인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쪽에서 먼저 쓴 다음에 전 이제 증권사나 보험, 금융권으로 좀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대감을 좀 주가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하나은행 쪽일 겁니다. 이미 그 안면 인식, 얼굴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쪽에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굴 인식이 됐던 지문 인식이 됐던 우리의 생체 인식이 실질적으로 은행권에 쓰이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슈프리마에겐 지금 예상치 않게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건데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질 거로 보이고요. 이게 3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도 좋은데 모멘텀도 앞두고 있고 지금 주가는 사실 워낙에 쌉니다. 네. PER 기준 한 6배 정도이고 이익이 지금 올해 한 240억 정도 나올 거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최근 시장 트렌드가 바닥권에 있다가 뭔가 이슈가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또 현상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슈프리마가 좀 한 번 더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소개하시고 나서 좀 이게 11월 초까지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네요. 아. 그러다가 이제 맞습니다. 거의 이제 원이 차다시피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유망하다. 맞습니다. 주가가 사실 워낙에 좀 안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기업을 저도 오래 지켜봤고 사업적으로 오래 지켜봤는데 네네. 이야기하는 대로 잘 진행이 돼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 말한 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쌀 때 사놓으셨다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제 파는 전략들이 좋다는 네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 갑니다. 네네. 밸류에이션도 좋고. 네네. 네. 그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상단이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중국 관련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소비 관련주 아니면은 뭐 유통 관련주 어때요? 중국 쪽에서는 사실 경기 회복 이슈가 계속해서 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가장 좀 기대 경제 측면에서는 다 침체 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뭐 기대가 있는 쪽은 중국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워낙에 뭐 중국이랑 밀접하게 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산업 쪽에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1월 달에 눈에 띄게 나왔던 것들은 중국에서 봉쇄 완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네. 대거 이제 중국인들이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들 예.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뭐 여행주, 항공주들이 분명히 주가에선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지금 증권사에서 네네, 목표 그렇습니다. 주가를 올려 잡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가 중심으로도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잘 보시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한 9만 원에서 한 11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한 10만 3천 원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커버 안 하고 있다가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이런 보고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CC 업체들 제주항공이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미 사실 보고서 목표 주가보다 넘어가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든지 네. 또는 새롭게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잡는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행주 중에 하나투어가 한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코스맥스가 한 6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제시가 되는 목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각 섹터별로 투자 의견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매수는 해봄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매수는 해봄직하다 느끼고 있고요. 항공주 역시 항공주 중에서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일본 쪽 여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네. 일본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은 사실은 집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시간 차이지만. 그래서 중국이 조금씩 더 넘어오면서 좀 더 활발한 비행 노선 운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네. 증가될 거라는 전망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화장품은 좀 그 얘기 보수적으로 저희가 보자. 네네, 그 말씀드리고 개장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장중에 2,41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아쉽게도 2,400선에서 좀 흐름이 마감이 됐습니다. 2,399선. 이제 오늘장에서 2,400선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도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으로 2,400선, 2,400선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네요. 코스닥 약보합권 716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양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코스피 2,399, 코스닥 716포인트.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기대심도 있겠습니다만 경계심도 여전히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입니다. 61,200원, SK하이닉스 0.9% 상승입니다. 8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가 0.3% 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 0.3% 상승, SK하이닉스 0.8% 오름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5% 떨어집니다. 47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3% 떨어지네요. 80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3% 하락이죠. LG화학이 지금 1% 약세입니다. 63만 2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떨어집니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모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앞서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표시가 되면서 지금 상승분 반납하면서 보합권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 떨어집니다. 99,7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죠. LNF가 0.5% 떨어집니다. 카카오게임즈 0.9% 하락입니다. 어제는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HLB가 0.7% 떨어지고요. 에코프로가 보합이네요. 11만 6,600원. 펄어비스도 역시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이제 강보합권이죠. 리노공업이 0.4% 떨어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0.6% 상승으로 8만 100원 선, 8만 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22억 원 순매수고요. 어제 매수 보여줬던 외국인은 172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오늘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개장한 지 3분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상황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기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지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종이목재 통신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역시 또 홀로 순매수입니다. 32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84억 원 그리고 기관은 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어제 달러 환율이 1235원 선까지 내려갔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4원 70전 상승한 124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여쭤볼게요. 환율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예. 어쨌거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2라는 레벨에서 달러 약세가
막 추가적으로 급하게 가야 되는지 이 정도 왔으면은 거기도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지지 구간이 될 만한다 보니까 달러 약세는 주춤하고 우리 환율이 네. 한때는 1140 내지 1145원 여기 이 구간이 중심선이었는데 이게 한 100원 정도 올라온 느낌입니다. 아, 한 1240원 근방으로 예. 그런 상황이고 그냥 요 너무 빤해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1220원 가는 사이에 한 2400 좀 위로 좀 한번 지수 한번 찍어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만 너무 막 뻔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보니 아까 이재모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뭐 그렇게 팍팍 사기보다도 조금 그러게요. 이렇게 할 것 같다 했는데 예. 이 사람들한테 코스피가 2,400을 넘고 뭐 못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 또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에 또 풋으로 먹을 모양인가 봅니다. 얼핏 느낌이 좀 느낌이 그러네요. 포수로 그러면은 하방에 베팅한다는 건데. 네, 조금 뭐 지금 개장초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약간 외국인들 옵션 쪽 흐름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어떤 분위기로 느껴지세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는 네. 느낌. 통상 이럴 경우에 시장이 개장하면서 차익 실현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약간 장의 분위기가 또 이제 바뀌면서 오후 들면 네네 또 올라오는 달라질 모습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올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냥 예. 오늘 오로 가면서 다시 올라오기를 좀 기대해 본다 이런 말씀 드리고 혹시 싶고요. 중국장 개장할 때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네.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관지어서 좀 기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급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2,400선을 좀 넘기면서 사실 저는 1월달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정 정도 고점 라인 정도를 한번 좀 더 높여서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좀 빠지더라도 그 다음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설세나? 왜 차익 실현하지? 뭔가 시장이 좀 단기에 조금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보니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아요. 뭐 KC 코트렐, 한솔 홈데코, 그린케미칼, 뭐 에코바이오, 이건산업, 캠트로스. 와, 진짜 이렇게 순환매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뭐 하루하루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큰 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UAE에 예. 방문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하루하루 그렇죠. 뉴스가 나오다 예. 보니까 그 뉴스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미 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탄소 배출권 뭐 이쪽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벌써부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익히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일단 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함께 이제 UAE가 탄소 중립을 협력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리고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협약까지 맺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뭐 MOU 정도이지만 뭐 계약이 맺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 실제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에게도 나오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 다 아시겠지만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가는 흐름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차원에서는 지금 수익권에 계시다 그러면은 좀 매도하는 것들을 항상 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통상 이쪽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스몰캡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 갖고 계신 어떤 분들이라면요. 습관이나 전략 차원에서 늘 장기에 대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장기 투자했다가는 그렇게 이익 내기는 좀 쉽진 않은 시장이에요. 예. 오히려 매매를 좀 더 잘하시는 분들, 트렌드 잘 따라가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만 좀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새 이렇게 말 바뀌는 사람들이 좀 자주 보이는데 어제 저희 이호석 이사하고도 살폈습니다만 블라드 총재 말 바뀌죠, 서머스 말 바뀌죠, IMF 총재도 중국 때문에 올 한해 힘들 거라 하더니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요. 맞아요. 예, 그러는데 아까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개장 때문에 네네네. 끊겼는데 그때 조금 못 하신 말씀 좀. 화장품 얘기. 아, 네네. 예. 제가 이제 화장품을 한 지난 2,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네. 화장품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보수적으로? 이유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OEM하고 ODM 업체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네, 거 그걸 좀 더 아니에요? 구분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메이커 업체들이라고 하죠. 브랜드 예, 업체들이
사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18년까지라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에서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브랜드 네임도 좋았고 제품이 좋았는데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얼추 제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싼 한국산보다는 그냥 중국 자국 제품들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 다 압니다. 이제 중국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시장을 많이 이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업종을 투자할 시기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좀 나온다, 자리를 잡았다.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미국. 때문에 네. 지금 화장품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ODM, OEM은 상황은 다릅니다. ODM, OEM은 잘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결국 중국 업체들 화장품 좋았던 이유들이 뭐냐면 제품이 좋았던 이유가 제품을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만들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 업체들이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화장품 질이 한국산만큼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ODM, OEM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들 섹터들은 실적 대비 주가는 또 안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제가 아까 목표 주가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는 6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꽤나 좀 높게 올려 잡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올렸는데 그러게요. ODM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대거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품을 난 꼭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차라리 이런 계들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보면 또 왜 방산주 원전주들이 또 굉장히 시세를 냈었잖아요. 그또 태조 이황원에 또 들어갔던. 예,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또 맞아요. 사기도 했던 종목,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근데 또 이런 순환 매장에서는 이게 시세가 계속 나는 게 아니니까 좀 답답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또 아랍에미레이트 순방하는 데서도 또 언급이 됐던 맞아요. 업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좀 뭐 연관선상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예. 기업 가치가 한 단계씩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 시기는 맞았다라고 봅니다. 네. 전환점. 인정해야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 단순히 과거에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쏴주면 올라가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고요. 이들 업종이 확실한 수출 주도 기업들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잘 보니까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 8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까지 네.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만큼 오.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볼 때 한 3%가 아직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들은 더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네. 지금 점유율이 낮은 게 오히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혹시 선반영 우려는 없고요. 네네네. 지금 주가들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또 어느새 많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이고요. 올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이집트 등하고 FA50 전투기 수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빠르면은 말레이시아 쪽에서 가장 먼저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슬로바키아나 이집트 이런 쪽에서도 FA50 훈련기나 경공격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될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나올 수 있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이게 지금 루마니아하고 수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이런 쪽하고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하나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데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호주나 폴란드 쪽에서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예. 작년 연말인가 이쯤에서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원들이 또 우리나라 왔었습니다. 예. 왔을 당시에 논의된 게 뭐냐면 이 레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한 번 더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요. LIG 넥스원이 이번에 그 순방단 관련돼서 UAE 쪽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2022년도 1월 달에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2.6조 원 정도 규모의 천궁2 이거 미사일 관련돼서 수출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약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종목 현대 로템인데 노르웨이 쪽에 K2 전차 신규 도입을 위한 지금 시험 평가까지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도입 여부이니까 뭐 가격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수출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앞서 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가가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고 서서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오늘 또 보니까 드론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데 뭐 노블 M&B, 제이시언 시스템 예전에 제이시언 시스템 하면 이제 3D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코콤, 한컴 위드, 한화 시스템, T3 이게 다 이제 드론 관련주로 엮이는데 뭐 그 이전에 그 윤 대통령이 그 드론 부대 창설해라 막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소식으로는 뭐 굳이 찾자고 하면은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노후 시설물을 이제 드론으로 점검한다 또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뉴스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뉴스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안 가니까 예. 이슈 있는 쪽 자금은 좀 더 몰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슈의 어떤 강도보다는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네네. 간다는 느낌이고요. 시장은 뭐 지금처럼 뭐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뉴스 이런 거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투자 전략 차원이 되겠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재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상반기 내내 이럴 것 같습니다. 경기가 네. 다시 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반복이 되니까 지금 시장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 그래도 지금 지수가 양전하네요. 2,402포인트. 예. 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설명해드리는 탐방 기업들도 분명히 올해 모멘텀 상당히 있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고 사실 저는 싼 기업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싼 기업? 네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싼 기업을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슈나 모멘텀을 찾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 좀 나는 잘한다, 매매가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올라가는 쪽이 좀 더 베팅하는 쪽도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쪽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쪽의 투자 전략을 짜자는 이완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